자, 우리가 별의 정체성은 이제 알았습니다. 별의 정체성은 해에 있고 해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별은 저절로 하늘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자간의 관계로 봤기 때문에 해의 자손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연 관계를 보듯이 해와 별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밤에 있는 별은 낮에 있는 해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은 밤, 어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낮에는 해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볼 수도 있고 또 해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때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이미 캄캄해진 밤이 되면 이 세상은 그건 암흑천지가 되고 사람들은 암흑 속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낮에는 눈에 보기 때문에 편안한데 밤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말하자면 의지할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하늘에 아주 그 탁월한 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은 이 7개의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밤 하늘을 반드시 하루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 하늘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밤 하늘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는 이 북두칠성을 보고 낮엔 해, 밤엔 북두칠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북두칠성이 어두운 밤 하늘을 한 바퀴를 돌면서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북두칠성을 그 중하게 여기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라는 건 뭐냐면 하루 일과가 해가 뜸으로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이 주기는 그대로부터 해가 처음 떠오른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주기라고 합니다. 또 해가 그러했던 것처럼 밤에 북두칠성이 그러합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밤 하늘을 반드시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이 주기를 발견하고 이 사람들은 낮엔 해, 밤에 북두칠성, 해와 북두칠성을 이렇게 같은 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가지고 한자를 만들고 달을 가지고 한자를 만들고 별을 이렇게 나타냈던 사람들이 북두칠성의 주기를 보고 북두칠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많은 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한자를 보겠는데, 자, 여기서 보면 북두칠성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 북두칠성이라고 하지만 이 앞에 있는 북자는 북쪽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다라는 뜻이고 이 칠자는 별이 7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요 별이 해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3개를 지우고 나면 북두칠성의 정체성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두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자는 우리 백자초문식 한자로 보면은 두이 플러스 열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가가 하필이면은 두입니다. 두. 자, 북두칠성을 이 내용 그대로 보면은 이게 두 번째, 열십은 자식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한자는 우리가 말두라고 쓰는 글자지만 이 글자의 내용을 보면 이 글자는 두 번째 자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북두칠성이 어떻게 해서 두 번째 자식이 될까요? 이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10, 그 다음에 북두칠성의 별 수가 7이라는 요 특수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숫자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숫자의 진행에서 보면 1에서부터 9까지는 이게 아버지의 생애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10이라는 말이 열매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나의 생애를 나타낸다면 숫자 1에서부터 9까지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생애가 끝나면 나의 자식 세대가 열려갑니다. 나의 자식은 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또 자기의 생을 이렇게 1, 2, 3, 4, 5, 6, 7, 8, 9로 또 이렇게 열어가겠죠. 그래서 요게 아버지, 10이 자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버지를 해라고 본다면 열은 해의 자식이 됩니다. 해의 자식. 자, 이 해가 있고 해의 자식이 열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북두칠성을 해의 자식이라고 보았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의 자식이 열이지만 해의 자식이 별에도 있을 수 있다. 별도 해의 자식이다. 따라서 별 중에 별인 북두칠성은 숫자로 보면 7이다. 그래서 요 해의 생애에서 이 열십이 첫 번째 자식이라면 여기 있는 7, 7. 이 7은 해의 두 번째 자식이다. 그래서 이 말두자에도 역시 북두칠성의 정체성이 해로부터 비롯된다. 바로 여기서 별을 해의 자식으로 보는 이런 정서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북두칠성을 두 번째 자식이라고 본다. 바로 해로부터 북두칠성을 보는 관점이 이 두 성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자가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두 번째 라는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올챙이 두 자인데, 자,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가 올챙이입니다. 자, 올챙이는 언제나 알에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에서 다음 성체로 넘어가면 개구리가 됩니다. 이 셋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관계에서 올챙이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벌레, 곤충 두 번째. 그래서 올챙이는 두 번째 곤충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여기 말두자에 들어있는 이 말두자를 두이자와 열십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자식으로 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고 설명하는 설명체계이기도 합니다. 자, 북두칠성은 앞으로 이제 설명될 많은 글자들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이라고 하는 상징성, 그 다음에 북두칠성의 모습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부터 많은 글자들이 만들어집니다.